먼저 그 재난 참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분들과 관련한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런 시간이 아까도 앞전에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었는데 위로와 그런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발표를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이 발표가 사실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맨 모두의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진행돼서 곧 6월 말이면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꼭 저희들이 또 입장에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진행상 10분을 넘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 핵심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것은 이 자료집 내용은 좀 완전히 좀 원고가 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하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종 위험과 사회적 이슈가 재난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보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난관리 체계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효율적 자원 배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요구를 수용하며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담보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본 계획에는 5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국가 법정 계획으로서 정책 계승을 통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난 관리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행정 활동이므로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담보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시대적 요구를 담아 작성하는 최상의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구적 현안인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폭염, 그리고 대형 태풍과 산불 같은 자연 재난과 사회적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임으로써 대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난 불평등성을 기인한 재난 약자들을 보호하고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회복 탄력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안전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5가지의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는 이게 국가안전관리기본법은 이게 법정 계획입니다. 국가 법정 계획인데 그래서 이 국가 법정 계획 형식적으로는 그 국가 법정 수립권자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는 이 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서 정책이나 그 정책을 구체화할 단위 사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반으로 행정의 소망과 의지를 반영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법정 계획은 행정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적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걸 구체적으로 제한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그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과 같은 그런 국가 법정 계획이 얼마나 될까라고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약 580개 정도가 580여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그 국가 법정 계획이 많을까라는 것에 대해 그 분석하기 위해서 이광의 박준이라는 학자는 계획 수립이 주체인 관료들의 행위 동기,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갖는 기능과 이슈를 중심으로 범주화해 보니까 합리성 모형, 그다음에 관료적 이익 모형, 그다음에 발전 모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모형에 속하느냐 하면 이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정책 승계를 통한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하던 것을 그대로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이라는 것은 어떤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게 맥락을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간의 연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충북도에서 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대응성 간의 조정과 절충의 결과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은 그 합리성 모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제시한 그 세 가지를 부합하고 있느냐? 제 5차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기조 변화를 비교해 한 표를 제가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경우 합리 모형의 세 가지인 국정의 연속성,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 그 사회적 요구의 어떤 그런 대응성이나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5차 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그 한계점을 기술하기에는 사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굉장히 그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나 전략, 비전, 전략, 그다음에 정책 과제라고 드러난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그 담겨 있는 것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4차 기본 계획 기간 동안 발발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의 경험과 또한 재난 현장의 경험과 국가의 재난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한 것입니다. 즉 적어도 4차 기본 계획의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죠. 아까 그 모두 이 행사 모두에 상임이사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게 4차 내지는 그 이전 내지는 적어도 최소한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성과 또는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거친 이후 그걸 바탕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충분히 모아졌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 듭니다. 일로 드러난 것만 봐서. 그다음에 4차 및 5차 기본 계획을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차이는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4차에서는 그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충분히 달성됐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만 12구 이태원 참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실체적 규명하는 거고 그것은 책임에 대한 규명인 것이고 사실 국가가 단순히 그것을 예방, 대비, 대응 그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까지도 책무성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건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왜 다 하지 못했을 거에 대한 충분히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반성으로부터 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그게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순서만 살짝 바꾼 듯한 인상을 듣는다는 거죠. 4차에서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정하고 강화할 것에 대한 공평하고 그 구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과 과학 기술을 활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번 5차 걸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 선진국에서 받아들인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라고 그런 아주 앞으로 향후 5,000년 역사에 남을 그런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일본이 다 우리를 지켜주고 한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걸 애써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편 5차 기본계획은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재난 회복력을 제한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난 피해자 권리나 재난 피해자 지원을 언급하는 대신 피해 지원이라는 아주 두루뭉실한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과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 현장의 경험과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최상의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이 가능하고 실제 차수를 거듭하면서 이전의 계획의 운영 경험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수용하면서 발전해왔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5차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재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고 이는 과거의 재난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능한데 4차 기본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다른 법정 계획 간의 정합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라는 거 하고 그다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계획이 실제로 가서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는 로드맵이 되고 실제로 어떤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이나 지방의 의견을 먼저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적어도 제가 만난 그 지자체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재난 피해자 권리 보호와 나아가서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와 이행 방향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 재난의 일상화, 예측 불가한 사회 재난이 빈번하게 발발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은 일시적 지원으로 긴급 구호로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것처럼 가뭄이나 이런 현상들은 일시적 지원만 가지고 안 되는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지원 수단을 가지고도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끝난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될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